안녕하세요. 데이터 노우즈 줍줍일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날씨가 요즘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최근 출시된 부동산 리치고에 우리 구디님께서 울산이 불장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울산이 왜 불장인지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데이터 노우즈의 리치고 엑스퍼트라는 전문가 버전이 있는데요. 이 리치고 엑스퍼트를 통해 울산 북구의 시장 조사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구, 세대수, 전출입을 확인을 해보니 전반적으로 울산에서는 울산 남구가 가장 전입자와 출입자가 많은 반면에 순전출입은 울산 북구만이 순전입자 수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울산 북구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인구수와 세대수 증감률을 확인을 해보면 울산 북구는 지속적으로 인구수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울주군 역시 그렇고요. 울산 남구 역시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세대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네요. 울산 북구의 일자리 환경에 대해 확인을 해보면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에이스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연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울산 북구 내에서 가입자 수 증감률이 엄청나게 높은 동네가 연포동이기도 합니다. 울산 북구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네요. 기타 업종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조업 부분이 가장 가입자 수가 높고요. 그 외에 의료 관련 기업도 가입자 수가 높게 분포되네요. 자, 그럼 일자리 환경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 연포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축인의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일자리 환경을 조사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교통과 관련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일자리 환경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환경이 어디가 좋은지 꼭 확인을 해보는 편입니다. 이것은 매매 전세 저평가 지수라는 건데요.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 등을 이용해서 전세의 상승률이 더 높으면 저평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매매 시세가 더욱 상승을 하면 저평가 지수가 하락하는 논리입니다. 단순하게 부동산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저평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매매 가격이 계속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전세 수요자가 많은 거겠죠? 네,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세 매물이 동이 나겠죠. 그러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변환됩니다. 네, 그러면 매매 수요가 또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매매 가격이 상승 중에 있어도 전세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울산 북구의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 2019년 10월부터 저평가 지수가 화면 왼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겠는데요. 2020년 11월 기준에서 보시면 전세 시세의 누적 증감률이 매매 시세의 누적 증감률보다 더욱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설정하는 기간은 201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서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2019년 말쯤부터 계속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특히 전세는 10월에서 11월에도 과거 대비 역대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평가 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다가 최근 2달간 초록색으로 돌아와 있네요. 울산 북구의 저평가 지수는
울산 내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기도 합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추이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둘 다 2019년 11월부터 상승을 시작하였고, 매매 가격은 공급 면적당 38만원의 회복인데 반해 전세 가격은 공급 면적당 45만원이 회복이 되었죠. 과거 약 5년에서 6년 전과 대비해서는 울산 북구에서 역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축과 구축에 따라서는 선호도, 매매 가격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역구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저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현재 상황은 경계에서 접근할 것 같아요.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인데요. 이것은 매매 시세와 울산 북구 내 소득의 평균 대비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자, 이걸로 확인을 해보니 울산 북구 자체 내에서는 PIR, 즉 소득과 관련된 지수로서는 6.6으로 정말 매우 고평가 상태로 나타나는데, 다만 울산 전체 대비해서 본다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네요. 울산의 전체에서는 저평가, 북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수준, 딱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대비 저평가 지수인데요. 매매 시세와 울산 북구 내 물가의 평균 대비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울산 북구의 매매 시세가 작년에 떨어지면서 물가의 수준과 비슷했었는데 매매 시세가 다시 줄곧 상승하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하단에서 보이는 막대들이 저평가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고평가 상태로 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울산 북구의 물가도 상승하여 저평가 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평균 마이너스 12.4% 수준 인근에 접근하고 있어서 고평가이긴 고평가인데 양호한 수준으로는 보이네요. 전세가율 추이인데요. 매매 가격이 줄곧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더욱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작년부터 줄곧 전세가율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높았던 지역임에는 분명하네요. 전세 수요에 의해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자연스레 매매 수요가 증가하는 이론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주 물량을 보니 2020년엔 입주 물량이 전무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입주 물량이 평균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보이네요. 미분양을 확인을 해봤을 때 과거 약 12년 전에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네요. 미분양이 해소되기까지 약 6년의 시간이 걸렸고 2016년에 다시 증가하기는 증가했으나 다시 해소되어 현재는 약간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자, 1년간의 매매 거래량을 분석해 봤더니 울산 남구의 거래량은 가장 많았고 울산 북구가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았네요. 이 중에서도 매곡동이 가장 거래량이 높았습니다. 아파트의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 2020년 11월 과거 대비 역대의 월 거래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투자 수요가 많았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거래량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분석이 들어가니 계속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회전율부터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거래 회전율을 확인해 봤을 때는 거래량은 매곡동이 가장 좋았는데 거래 회전율은 연암동이 가장 좋다고 나오네요.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일자리는 연포동, 1년간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동네는 매곡동, 거래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동네는 연암동, 이렇게 울산 북구 내에서도 3개의 읍면동이 나눠져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자 거주지의 동향을 통해 11월도에 과연 투자자들이 많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작년 말경에는 보시다시피 관할 시도 외와 서울의 거주자들의 매수 수요가
평균을 넘었던 반면에 현재 11월을 보면 관할 시도 내, 관할 시군구 내 등 실제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래량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거주지별 비중을 보더라도 관할 시군구 내 거주자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해도 11월도에는 관할 시군구 내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반면 관할 시도 내 거주자의 비중은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내부에서 거래하는 수요가 더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울산 북구의 아파트 평균 연식을 조사해 보면 매곡동이 평균 10년 정도 되고 규모도 거진 1만 세대 정도 되는 울산 북구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신축들이 즐비하는 지역이 되겠네요. 반면에 연암동은 규모가 새읍면동 중에서는 가장 작고 연식도 평균 25년 정도 돼 보입니다. 연포동이 새읍면동 중에서는 가장 중간에 있네요. 아파트 평균 경관 연수는 21년 정도이고 규모는 약 2,400세대 규모입니다. 새읍면동의 아파트 세대 구성비를 보면 매곡동은 중형, 즉 30평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연포동은 20평대에서 30평대가 섞여 있으나 주력은 30평대가 되겠고 연암동은 20평대가 비중이 가장 높은 동네이네요. 보통 지역의 세대수, 인구수, 선호도 외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아파트의 평형대가 구성되어 달라지기에 지역 내에서도 어떤 평형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역 내에 가장 좋아하는 평형대를 분양하거나 혹은 매수해야 상호간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울산 북구 내에서는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에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새읍면동 중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가장 크고 신축이 많은 매곡동이 전세 및 매매가의 가격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연포동은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연암동은 지역 내 평균선 내에서 분포하고 있는 동네가 되겠네요. 현재 울산 불장이라는 이 상황은 외지인보다는 내부 인구의 매수 비중이 더 좋은 지역이며 매곡동이 가장 규모가 크고 신축이 많으며 30평대의 비중이 많다. 연포동은 준수한 규모 및 연식으로 20평대에서 30평대 비중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아마도 줍줍이니 니치고 엑스퍼트만으로 분석을 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울산 북구 내에서는 직장 수요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실거주하던 동네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연암동은 규모가 적고 연식이 비교적 오래되어 있는 동네로 20평대가 주력이고 30평대도 분포되어 있네요. 우선 줍줍이니 니치고 엑스퍼트 외적으로 본래 분석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울산 북구내 구도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최근에 법인이나 기타 외지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공시주택 가격, 공주가라고도 하죠. 1억 이하에 많이들 집중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선 이런 점도 다음 규제 때에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부가 의견 남겨봅니다. 자, 종합하는 시간입니다. 내년 입주 물량이 적고 미분양도 많이 줄어든 울산 북구는 2019년 말부터 전세와 매매 가격이 회복을 시작한 지역으로 작년 말에는 외지인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현재는 내부 인구의 실수요에 의해 매수 심리가 많이 살아났다고 보는 편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이고요. 인구수와 세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도 제조업 분야가 더욱 화랑이 된다면 내부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소득과 물가 저평가 지수 역시 양호하기에 아파트의 가격도 아직까지 건전하다고는 판단되나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조만간 고평가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다만 주주비는 실거주가 필요한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실거주의 목적에서 실소유자가 매수를 한 채 한다는 것에 그 자체는 매우 올바른 타이밍이지 않겠나. 그리고 분양을 한다면 특히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비는 추천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거래량은 매곡동이, 일자리는 연포동이, 거래 회전율은 연암동 등이 가장 좋았고요. 본 자료가 울산 북구라는 지역을 부동산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고 강의를 들어는 보는데 근거에 대한 의심이 된다 라고 봤을 때 조금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성 있는 분석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울산 북구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부동산 리치고 모바일을 통해 충분히 각자가 분석이 가능하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로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또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데이터 노우즈 주주빈 울산 북구에 대한 분석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